일단 각이라는 것부터 얘기해. 각. 각. 각이 무슨 뜻입니까? 각. 우리가 각은 많이 쓰잖아, 평소에. 야, 이거 뒤질 각인데?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쵸? 야, 얘네 둘이 이거 사귈 각인데? 막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잖아. 각이 뭐죠? 자, 정확하게 각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이렇게 하셔야 돼.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해.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하는데 어떤 애들이 벌어지냐면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럼 왜 반직선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야. 직선이 두 개가 있어. 이때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워. 이렇게. 그래서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두 반직선이 있고요. 이 두 반직선의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해. 이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각도기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 각도를 이렇게 재서 아이 몇 도임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야 두 직선이 이러는 각을 말해줘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를 딱 쟀을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새끼들이 있었죠. 여기 각도를 재는 새끼들이 있어요. 왜? 한 바퀴가 360도인 거 내가 아니까 요 벌어진 정도가 예를 들어서 45도였어 라고 하면 여기는 그럼 몇인 거야? 300 예? 315도가 되겠죠. 그래서 야 몇 도니? 라고 했을 때 45도요 말하는 놈도 있고 315도요 이렇게 말하는 놈도 있었어. 근데 45도로 말하든 315도로 말하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은 동일했다고. 아닌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지. 이 그림을 뭐 하면 돼?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이거 아닌데? 얘 아니었어요. 미안.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돌리면 되거든. 이렇게. 아이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아닌데요? 난 이거 잰 거 아닌데요?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은 다 동일했을 거야. 대신 회전을 시켰냐, 대칭을 시켰냐, 뭐 이런 차이가 있었겠지. 해서 각이라는 우리가 각도기로 각을 재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우린 동일한 각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각도기로 쟀던 이 방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유용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쓰였던 각을 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을 재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재는 게 올바로 재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말은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일반각. 그래서 일반각이 뭔지 이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이 일반각을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시초선이라는 표현과 동경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시초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초에 선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선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뭐야? 시작하는 선이야. 시작하는 선. 그럼 이 동경은 뭘까요? 얼마 전에 갔다 왔죠, 동경. 안 갔다 왔어요? 아닌가요? 너네 어디 갔다 왔니? 교토. 소데스까? 네, 그렇죠? 자, 동경이 아니라 교토였답니다. 아무튼 동경. 동경이 뭘까? 이게 움직일 동자거든. 그래서 움직이는 어떤 또 다른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불러. 그래서 시초선, 시작하는 선과 움직이는 어떤 또 다른 선에 의해서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을 재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편의상 시초선은 항상 이렇게 가로선으로 그어요. 얘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나서 또 다른 반직선을 긋겠지. 이렇게 그린 얘를 우리가 동경 이렇게 부릅니다. 자,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이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재줘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서 시작해서 각을 재야 되냐면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동경까지 벌어진 이 정도를 재주시면 돼. 그럼 이때 봐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이렇게 각을 재는 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각을 재는 놈들도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이 용어를 좀 통일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의 각을 쟀다. 그럼 이때 우리 각을 뭐라고 하냐면 양해각이라고 불러. 양해각.
그럼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각을 재는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각을 쟀다. 그러면 하면 음해각이라고 부릅니다. 뭐 음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양해각, 음해각, 양각, 음각. 줄여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시초선과 동경의 양해각, 양해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재봤더니 이게 45도였어. 라고 하면 요 뒤로 나오는 각은 몇 도일까? 315도였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도를 양해각으로는 45도, 음해각으로는 315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음해각이니까 뭐라고 하냐?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315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됐죠? 됐을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각을 재는 방법이요. 자, 이때 양해 방향으로 각을 쟀을 때와 음해 방향으로 쟀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이건 나도 학교 다닐 때 알고 나서 되게 유용하게 썼던 거니까 너네도 한번 유용하게 쓰세요. 자, 양해각이 뭐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반시계로 돌렸을 때 이루는 각이거든. 여러분들 서양에서 온 게임들이 있어요. 뭐냐면 포커, 뭐 홀덤 이런 것들, 뭐 블랙잭 이런 것들, 바카라 역시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양의 방향으로 돌아. 게임을 할 때 양의 방향으로 게임을 돌아요. 순서가 있잖아. 네, 이렇게 돌아가요. 그다음 양의 반대가 음이지. 그럼 서양 게임의 반대 게임, 우리나라 게임, 동양 게임이라고 해볼게. 고수도, 섰다. 고수도비예요 그게. 화투는 그 패 이름이 화투인 거고요. 뭐래, 자, 고수도, 뭐 섰다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 아, 적당히 해 좀. 빡치게 하지 말고. 자, 이런 게임들은 전부 다 음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여행 갔을 때 고수도 칠 때 순서 잘 정해야 돼. 음의 방향으로 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그다음 만약 여기서 이거 치다가 이제 원카드로 넘어갔다.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양해각과 음해각으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잴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 각을 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됐죠? 자, 두 번째. 자, 문제는 뭐냐면 시초선과 동경을 가지고서 우리 각을 잴 거야. 그래서 각을 잴 때 시작은 항상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동경까지의 각을 잴 거고 그 벌어진 정도를 잴 거고 그때 시계 방향으로 갔으면 반시계로 갔으면 양해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해각, 음해각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반각이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우진이가 태권도를 해요. 지금도 해요? 너 이제 잘린 거야. 아, 잘렸어. 이제 안 되겠다. 은퇴? 아, 네. 뭐 지금 뭐 저기 가면 축구도 다 하고 다 하더만. 겨울도 하고. 뭐 경기 여기서 히타 틀어놓고 하면 되지. 씨. 자, 아 그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UFC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유도도 다 하고 지금 대회 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너 품새는 안 해요? 왜요? 아, 이게 아니라. 왜못 외워서? 했었지. 근데 이제 이게 안 돼서 못 외워갖고 계속 틀려갖고 야 왼발이잖아. 그래갖고 자, 일반각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자, 봐봐. 일반각이 뭐냐면 우진이가 태권도를 해요. 그 우진이가 이렇게 얍!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서서 딱 이렇게 있어. 얍! 그리고 나서 점프 뛰어서 발차기를 딱 하는 거야. 발차기를 합니다. 얍! 발차기를 했음. 자,
그림에서 잘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발차기 한 순간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진이는 몇 도 돌았을까? 우진이는 몇 도를 돌았을까요? 자, 처음에 앞에 보고 있다가 발을 차는 그 순간 뒤를 봤어요. 얘는 몇 도를 돌아서 발차기 한 걸까? 몇 도? 180도. 180도. 됐어요? 자, 처음과 끝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우진이가 그냥 180도 돌아서 발차기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비디오를 찍어봤더니 우진이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서 있다가 여기서 야 이놈 새끼가 대단하더라고.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 이렇게 했더라고. 처음에 딱 서 있다가 아니 잔상 아니야. 딱 서 있다가 여기서 한 바퀴를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대칭 있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됐다가 아유 야씨 잠 침착해봐. 그럼 넌 못 찾아. 이렇게 찾더라고. 야 됐음? 근데 이걸 비디오로 찍으면 내가 아는데 그냥 처음 사진 딱 보고 마지막 사진만 딱 보면 그냥 180도 돌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실제로 비디오 찍어봤더니 이 새끼가 오이 멋있더라고. 720도 발차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각을 재려고 시초선과 동경을 딱 그렸을 때 우리는 시작과 끝나는 선밖에 못 봐. 맞아? 그럼 시초선에서 시작하는 선에서부터 이 동경이 몇 바퀴 돌아서 딱 왔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음? 맞아? 그럼 예를 들면 자 시초선에서 시작합니다. 동경이 한 바퀴 돌고 더 갔어. 그럼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내 눈으로 봤을 땐 45도지만 실제로 이 동경은 얼마큼 이동한 거야? 360도 돌고 더 갔지. 405도 간 거라고. 받아들여? 근데 아니야. 얘가 두 바퀴 돌고 더 갔을 수도 있지. 받아들여? 그럼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이 내 눈엔 45도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동경은 얼마나 이동했다? 720도만큼 돌고 45도 더 갔을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 근데 내 눈엔 뭐만 보이니까 결론만 보이니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래서 얘를 뭐 하자? 일반화시키자. 됐음? 내 눈에 시초선과 동경이 지금 이루는 게 45도로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이 동경이 45도 각도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어 로 끝나는 게 아니라 360도만큼 돌고 45도 더 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720도만큼 돌고 45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음의 방향으로 360도 갔다가 다시 앞으로 45도 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일반각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여기서는 45도. n은 누가 온다? 정수. 그래서 n이 0이면 그냥 바로 45도 움직인 거예요. 됐음? 1이면 한 바퀴 돌고 간 거야. 2면 두 바퀴 돌고 간 거야. 이 n자리에 어떤 영수를 넣어도 결과적으로 네 눈에 보이는 건 다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런 표현일 거야. 됐음? 그래서 동경이 얼만큼 이동했는지 나도 모르겠으니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과정을 갖고 갈게. 얘를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 180도 돌았잖아. 180도가 갖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180도라는 게 갖고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180도가 갖고 있는 의미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돼. 튀김이 가장 맛있는 온도가 180도입니다. 네. 그래서 물건을 에어프라이어에 튀길 때 기본 온도는 항상 180도에 세팅이 되어 있음. 에어프라이어도. 왜? 그게 제일 맛있는 온도거든.
그 180도로 딱 가열했을 때 안에 있는 기름은 빠지고 새 기름이 들어가면서 촉촉하게 맛있게 익어요. 그래서 튀김의 적정 온도는 180도입니다. 거기에서 200도 사이라고 볼 수 있음. 180도 튀김이 가장 맛있는 온도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요? 식힐 때예요? 네, 180도가 적정 온도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기계마다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고기에 있는 육즙과 수분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많이 복잡해지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180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저 친구 때문에 내가 꼭 말해야 되겠어. 두 번째, 떠나간 그 사람과 너의 이루는 각은 180도입니다. 떠나간 그 사람과 네가 이루고 있는 각은 180도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지금 말해도 이해 잘 못할 수 있어. 180도는 파이입니다. 180도는 파이입니다. 그래서 180도가 갖고 있는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튀김이 가장 맛있는 온도고요. 헤어진 연인과 나의 각도는 180도고요. 그 다음 파이입니다. 파이. 자, 그 파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각들을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보면서 단순하게 각도기로 이렇게 딱 재서 45도야 라고 끝나지 않고 얘가 몇 바퀴 돌았을까를 모두 다 고민하기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쓴 다음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88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 시초선과 동경 그리고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우측에 가시면 확인 문제 1번이 보입니다. 확인 문제 1번 보세요. 각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680도입니다. 680도예요. 그럼 봐봐. 시초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초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초선은 항상 가로로 그어요. 그리고 나서 동경이 있는데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쟀더니 680도래. 그 말은 한 바퀴 돌면 360도, 두 바퀴 돌면 720도지. 그럼 720도보다는 적게 갔잖아. 그러면 두 바퀴 돈 다음에 뒤로 빼야 되겠죠. 얼마큼 빼면 됩니까? 40도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음의 방향으로 40도, 마이너스 40도예요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됐음?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시계 방향으로 쟀으니까 됐음? 음의 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양의 각으로 표현하면 몇 도인 걸까? 여기 몇 도인 거야? 320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때 얘를 일반각으로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20도. 참고로 여기에는 항상 양수로 표현해요. 양의 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면 680도가 이루는 시초선과 동경의 각을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음. 이 n은 누가 온다? n은 정수가 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리든 안 돌리든 두 바퀴 돌리든 뒤로 돌리든 몇 바퀴 돌려도 여러분들 눈엔 똑같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됐죠? 각을 확장해서 얘기하고 있음. 자, 두 번째 마이너스 520도입니다. 그럼 다시 시초선이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520도가 이루는 동경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라고 하면 자, 지금 일반각 얘기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520도 이거 바퀴 앞으로 돌리면 360도 더하면 되지. 그럼 몇인 거야? 마이너스 120. 아닌데? 160. 됐을까요? 얘랑 같은 각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를 앞으로 360도 한 바퀴 앞으로 돌려주면 몇이랑 같을까요? 200도랑 같을 겁니다. 됐어요? 그럼 결론. 얘는 시초선이 있을 때 양의 방향으로 200도만큼 각을 재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가면 180도니까 조금 더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여기가 200도. 됐음? 그럼 마이너스 520도 그림 한번 그려봐 라고 하면 시초선과 동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하나 더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00도.
라고 하시면 되겠음. 됐을까요? 됐어? n은 누가 온다? 정수. 그 n은 정수라는 말을 계속 써주셔야 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야 몇 바퀴 돌려도 계속 이 그림과 같은 그림 나오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바퀴 돌아서 될 수 있는 것까지 일반화해서 써주시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시초선과 동경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갖고 올 거냐면 좌표평면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좌표평면 X축, Y축을 그려놓고 X축, Y축에다가 이 시초선과 동경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럼 이 시초선과 동경을 어떻게 갖고 오냐면 이렇게 갖고 오면 돼. 시초선과 동경이 만나는 점이 있죠. 그 점이 아이고 아이고 시초선과 동경이 만나는 점이 있죠. 그 점이 원점이 되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됐음? 그러면 시초선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 X축 위에 있는 선이 되는 거야. 시초선과 동경이 만나는 점을 0,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했던 마이너스 520도라는 동경은 좌표평면으로 옮겼을 때 몇 사분면에 위치한다? 3, 4분면에 위치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다시 첫 번째 1번에서 말했던 됐어, 넘어가. 됐죠?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확인 문제 2번 가볼게요. 몇 사분면 각입니까? 라고 해서 410도는 도대체 좌표평면으로 나타냈을 때 몇 사분면의 각인지 한번 말해봅시다 라고 했음. 그러면 좌표평면을 그립니다. 그 다음 시초선은요 0,0에서 오른쪽으로, 얘를 시초선으로 보시면 돼. 그럼 동경은요 원점에서 시초선까지 벌어진 정도를 410도가 되도록 그리면 되겠죠. 참고로 한 바퀴 돌면 몇이에요? 360도죠. 거기에 얼마큼 더 가면 돼? 50도 더 가면 되겠네요. 그럼 동경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됐죠? 그럼 내 눈에 보이는 요각은 몇인 거야? 50도로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뭐였다? 한 바퀴 돌고 50도 더 간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410도가 나타내는 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50도라고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게 실제로 50도만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 아까 우진이가 발차기 한 것처럼. 됐습니까? 720도 발차기 가능해요? 가능해? 이따 보여줄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 넓게 만들어주면 가능해요? 잘 얘기해요.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 된대요. 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네, 그래서 빨리 푸세요. 이거 잠바 좀 풀고. 네,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870도입니다. 마이너스 870도 마찬가지 좌표평면에 이 동경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자 870도에요. 360도를 더합니다. 한 바퀴 앞으로 굴릴 거예요. 어차피 내 눈엔 똑같이 보이겠죠? 360도를 더합니다.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510도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360도 더합니다. 앞으로 한 바퀴 굴린다는 얘기야. 그래도 어차피 내 눈엔 똑같이 보이겠죠? 그럼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100, 360이잖아. 150도가 되겠죠? 자, 한 번 더 돌립시다. 몇입니까? 210도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210도입니다. 그럼 시초선에서 210도 양의 방향으로 뿅 돌리면 이렇게 오겠지? 됐습니까? 몇 사분면에 있다? 3, 4분면에 위치하는 각이었다. 얘는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10도로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9페이지 이야기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 각을 일반화해서 내 눈에는 시작과 끝만 보이지만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벌어진 정도로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큼 벌어진 거였는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얘를 확장해서 표현해 보겠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됨. 자, 9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봐봐. 어떤 세타라는 각이 있대. 세타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세타라고 해요. 세타. 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그게 몇 사분면이래? 2사분면에 있는 각이래. 그럼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겠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좌표 평면에 시초선과 동경으로부터 이루는 각이 세타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럼 2사분면이면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 그럼 내가 동경을 그리면 동경이 2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다음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겠음. 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이 각이 바로 세타일까? 나도 몰라. 그럼 선생님 780도요 막 이래버리면 그 각만 꼭 재면 그게 780도야? 아니었잖아. 받아들여? 몇 바퀴 돌고 더 간 거였잖아. 그러면 이 각을 바로 우리가 세타예요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건 안 될 거야. 그럼 내가 이 각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내가 이 각을 편의상 알파라고 하면 됐음? 이 알파라는 각은 당연히 90도보다는 크겠지. 얘는 90도보다는 클 겁니다. 그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일 거야. 됐음? 여기까지 괜찮을까?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알파가 아니라 세타라는 각으로 표현하고 싶단 말이지. 됐음?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세타라는 각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몇 바퀴 돌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어쨌든 이 알파만큼 더 가면 돼. 됐음? 그럼 내 눈엔 이렇게 보일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다시 세타라는 각이 누굽니까? 나도 몰라. 몇 바퀴 굴렀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눈엔 2사분면에 보이거든. 그러면 요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 세타라는 각은 360도만큼 몇 바퀴 돌았을 거야. n은 정수.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가면 무조건 이 그림이 나올 거야. 맞아 틀려? 들었어요? 세타라는 각은 2사분면에 있지. 2사분면에 있다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럼 시초선에서 이 동경까지의 각을 쟀어. 이게 알파야. 이 알파하고 세타랑 같은 값이야? 그건 아니지. 왜? 몇 바퀴 돌았는지 나도 모르거든. 그럼 우리 세타라는 각을 이렇게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됐어? n자리에 정수가 와. 0이 오면 바로 간 거야. 1이 오면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더 가서 저렇게 위치한 거야. 납득이 될까? 됐어요? 그럼 이때 자 n은 정수가 오겠죠? 그럼 이 세타라는 각은 알파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건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애가 올 거니까 이 세타라는 각은 사실상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클 거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은 사이 아니겠음?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럼 세타의 범위는 이 세타라는 각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고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3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이니? 라고 물어봤지. 맞아? 그럼 세타의 범위는 얘랑 얘 사이에 있으니까 3분의 세타의 범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양변을 다 3으로 나눠서 얘기하면 되잖아.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보다는 작을 거고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보다는 큰 거 아니겠음? 됐습니까? 그럼 n자리엔 누가 올 수 있는데 정수 아무나 다 올 수 있다며. 그럼 여기서 n자리에 정수 0을 대입하면 3분의 세타는 30도보다는 큰 거고 120도보다는 작은 어느 각이 존재할 거야. n이 1이었다면 3분의 세타는 150도보다는 크고 됐죠? 1 넣었으니까 180도보다는 작은 요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거야. 그럼 n이 2였다면 270도보다는 크고 300도보다는 작은 어딘가에 위치했겠지. 납득이 될까? 어 60도요. 왜 120으로 썼어? 60도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됐죠? 그럼 자, n자리에 3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3분의 세타는 n자리에 3 넣었어. 그럼 뭐가 돼? 360도 더하기 30도하고 360도 더하기 60도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30이랑 60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랑 같은 그림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n자리에 0, 1,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나머지 3, 4, 5, 6 나온 값은 전부 다 얘네랑 같은 그림일 거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세타에 올 수 있는 각의 범위는 총 3가지를 말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는 30도랑 60도 사이에 있대. 그럼 몇 사분면일까? 1사분면. 그럼 150도랑 180도 사이에 있으면 2사분면. 270도면 이렇게 가면 270도지. 맞아? 그거보다 더 갔네. 300도 사이에 있으면 몇 사분면? 4사분면. 3분의 세타는 1, 2, 4사분면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을 거야. 됐음? 정리해주세요. 보겠습니다. 아니 이 세타가 3, 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그럼 좌표 평면에 XY축이 있을 때 3, 4분면에다가 내가 동경 하나를 뺨 그릴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2세타래. 됐음? 몇 바퀴 돌았어? 나도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이거지. 몇 바퀴를 돌든 돌고 나서 180도보다는 더 갔지. 270도보다는 덜 갔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2세타라는 건 360도 곱하기 n만큼 더 간 다음에 270도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커야 될 거야. 됐어요? 됐음? 그럼 n자리에는 정수 아무나 다 와도 무조건 이 동경은 3, 4분면에 위치할 거니까. 돼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 뭐였습니까? 세타는 몇 사분면이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양변에 2를 나누면 세타는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135도랑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럼 n은 정수가 오니까 정수에 있는 제일 만만한 수 0 넣어주시면 세타는 90도랑 190도랑 135도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n이 1이었다면 180에서 90도 하니까 몇이에요? 270도하고 215도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음? 그럼 n자리에 2 넣으면 뭐가 돼요? 360도 더하기 90도하고 360도 더하기 135도니까 어차피 0 넣었을 때랑 같은 값 나오는 거네. 그럼 결론. 세타가 올 수 있는 값은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 90도하고 135도 사이에 있을 때 그럼 몇 사분면? 2사분면에 있을 때. 아니면 270도와 215도 215도예요? 315도죠. 315도 사이에 있을 때 몇 사분면? 4사분면. 세타는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의 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세타를 예를 들어 1사분면에 있는 각 110도야 라고 하면 이 세타는 2배니까 220도가 되겠죠? 3사분면 맞잖아. 아니면 세타를 편의상 4사분면에 있는 각 290도야 라고 하면 이 세타는 580도가 될 거지. 참고로 580도는 360도만큼 간 다음에 220도 또 더해주면 되잖아. 됐어? 그럼 뭐야 같은 각 나오는 거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세타가 3, 4분면에 보이는 걸로 관찰이 될 겁니다. 따라와. 됐어요? 됐어요? 어머 녹화 안 했네. 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음? 된 거야 안 된 거야? 대답 좀 해봐. 된 거야 안 된겨? 됐음?
자, 그러면 여러분 90페이지에 있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거야. 그럼 여기서 계속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알파와 베타일 때 이 둘이 더한 값이 결과적으로 내 눈엔 어떻게 보이는지를 관찰한다고. 한 바퀴 360도를 더했어? 어차피 내 눈엔 똑같아. 받아들여? 두 바퀴 더했어? 어차피 내 눈엔 똑같아 보인다고. 그리고 나서 얼마큼 더 갔을까를 보면 최종적으로 동경이 나타나는 위치가 보이겠지. 그럼 얘를 딱 보고서 90도요! 라고 말하시면 곤란하다고. 왜? 몇 바퀴 돌아왔는지 모르니까. 됐음? 그래서 이렇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 각들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을 90페이지에서 얘기해 봤고 다시 하나씩 다 쓰면서 정리해 봤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만 봅니다. 동경만 보면서 얘기할 거야. 그 동경을 보면서 이게 몇 도 돌았는지 모르니까 일반화해서 표현하겠다라는 걸 기본적인 마인드로 가지고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유제 문제 4번 보입니다. 유제 4번 보이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의 대칭이래. 자, 봅니다. 4번. 그러면 다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고 8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있는데 다행히도 세타는 0하고 90도 사이에 있대.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1사분면에 있어. 그럼 이때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1사분면에 있도록 이렇게 그려봅니다. 됐죠? 얘는 누구?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야. 그럼 X축의 대칭인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8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8세타. X축의 대칭이라고 했으니까요.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을 겁니다. 됐음? 그럼 봐봐. 이 8세타라는 건 몇 바퀴 돌아서 갔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몇 바퀴 돌고 요만큼 더 간 거잖아. 시초선에서 이만큼 더 간 게 8세타인 거지. 됐음? 세타는 0에서 90도니까 딱 요 각 자체가 세타였네. 맞니? 그럼 8세타에다가 요 각 세타만큼을 더해주면 이 동경이 위로 올라오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도가 되는 거 아님? 받아들여? 그럼 다시 8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해주면 0도가 될 거예요. 그때 0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360도 곱하기 n. 됐음? 그럼 9세타니까요. 세타 9를 나눠주면 9, 4, 36, 40도 곱하기 n이라고 할 수 있겠지. n은 뭔데? 정수가 온다며. 그럼 정수 0이 오면 세타는 0, 1이 오면 40도, 2가 오면 80도, 3이 오면 120도 이렇게 막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세타는 0하고 90도 사이에 있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건 누군데? 40도랑 80도 두 개겠네.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정리해 주세요. 네. 자, 호도법이 뭐냐? 라고 하면 각을 재는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그 각을 재는 방법의 이름이 호도법입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각을 재는 방법이 있었죠. 각도기로 쟀잖아. 그렇게 각을 재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면 60분법이라고 불러. 60분법 이렇게 부릅니다. 60분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60분법을 배웠고 이제 호도법으로 새로운 각 재는 단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게 왜 새로 바꾸냐면 문제점이 있어. 60분법의 가장 큰 단점.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60분법으로 각을 재는 방법이 어떻게 재는 거냐면 이거야. 옛날에 먼 옛날에 여기요. 여기 아주 먼 옛날에 60진법을 쓰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60진법. 우리 지금 몇 진법 써요? 10진법 쓰잖아요. 쿨하게 인정하는 게 더 빡쳐. 응? 맞아.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10개가 되면 자리가 하나씩 올라가잖아. 이게 십진법이야. 이진법은 0, 1 그다음 자리가 올라가는 게 이진법이야. 그래서 십진법을 쓰는데 옛날에 60진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알다시피 막 서로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 사람들 막 노예로 막 부려 삼고 막 이랬잖아. 그러면서 오진법을 쓰는 애들이 있었어. 오진법. 왜냐면 손가락이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하면 하나 올라가. 하나 둘 셋 넷 5개면 올라가. 이렇게 오진법 쓰는 애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처럼 십진법을 쓰는 애들도 있었어. 손가락이 10개니까. 그럼 또 누구도 있었냐? 12진법을 쓰는 애들도 있었어. 12진법.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12진법에 대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연필 한 다스가 몇 개야? 그래 12개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몇 간지? 12간지. 맞아? 12개 개간지라니요 미친놈아. 됐죠? 12진법을 계속 썼거든? 그럼 걔네들은 12진법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쓴 거야. 다 손에 몸 신체에 다 있어요. 여기 손가락 보시면 마디 있죠. 엄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야. 그럼 12개야. 그래서 12진법을 쓴 애들도 있었어.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고. 됐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진법을 쓰는 애들도 있고 육진법 쓰는 애들도 있고 오진법 쓰는 애들도 있고 십진법을 쓰는 애들도 있고 12진법을 쓰는 애들도 있었는데 걔네들끼리 막 전쟁을 해서 막 얘네 노예로 삼고 얘네 막 데리고 오고 막 하다 보니까 얘네가 섞일 거 아님. 섞였을 때 수의 단위가 달라. 그래서 뭐 해야 돼? 수의 단위를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뭐가 나와? 60진법이 나오는 거야. 됐어? 12하고 5의 최소 공배수가 60이잖아. 됐어? 그럼 60진법으로 정리하면 5진법을 쓰는 놈들도 12진법을 쓰는 놈들도 10진법을 쓰는 애들도 다 단위가 통일되거든. 이거 다 채우면 다음 넘어가 라고 했을 때 다 60개를 채우면 넘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단위가 통일됩니다. 그래서 60진법을 쓰는 문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걔네들은 뭐겠어? 전쟁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고 그럼 식량도 많았고 식량도 많고 배도 부르고 노예도 많고 하니까 뭐해? 할 거 없으니까 저기 막 정원도 좀 가꾸고 별자리 보면서 와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것도 하고 놀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귀족들의 과목이야. 먹고 살만한 애들이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야 이런 것도 해볼까? 야 저기 있는 저 별은 도대체 얼마나 떨어진 걸까? 하면서 거리 재고 막 이랬다고. 그게 수학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귀족 문화를 하나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옛날 막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밥 갈고 농 갈고 배고프면 먹고 쓰러져서 자고 이랬지 뭘. 숫자 계산하고 이런 걸 무슨 생각을 했나. 그래서 귀족들의 학문인데 60분법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건 이 60진법을 쓰는 애들이 옛날부터 고대로 내려오던 신성한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각형이에요. 왜 삼각형이 신성하냐면 이것도 놀라워. 운동하신 분들은 알 거야. 낙법을 칠 때 몸을 뭐로 만드냐면 삼각형으로 만들어. 그래야 안정적이고 무게분산이 잘 돼. 그래서 왜요? 라고 하면 몰라. 그냥 삼각형 만들래. 두 번째, 여러분들 카메라 셀 때 카메라 그 스탠드 뭔지 알죠? 삼각대라고 하죠. 삼각대. 다리가 몇 개야? 3개야. 맞아? 왜 4개가 아니고 3개입니까? 라고 하면 다리가 3개 있어야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세울 수 있어. 그 삼각대야. 그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옛날부터 되게 신성하게 막 여겼거든. 완벽한 도형이다 막 이랬거든. 그때 그 삼각형 중에 가장 완벽한 게 뭐겠어? 정삼각형. 됐음? 세변의 길이도 같고 세 내각도 다 똑같잖아. 그 정삼각형의 한 내각을 60개로 쪼갠 거야. 얘는 60진법을 쓰니까. 그래서 그 하나를 뭐라고 해? 도라고 해. 도. 됐음? 정삼각형의 한 내각을 60개로 쪼개서 그거 하나를 1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은 60도인 거지. 됐음? 그게 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1도보다 더 작은 각이 필요하다고 재다 보니까. 왜? 저기 있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끼리 막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막 각을 재는데 1도보다 더 작은 각이 보여.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또 60개로 쪼개야 되겠지. 그래서 나온 게 뭐야? 1도 다음이 1분이라는 개념이 나옴. 됐어? 근데 그 1분보다 더 작은 게 필요해. 그럼 뭐가 나와? 1초가 나오는 거야. 이게 도, 분, 초 개념이야. 아직도 우리가 위도 경도를 말할 때 이걸 얘기해. 그럼 봐봐. 1도, 1분, 1초가 있지. 초가 영어로 뭐야? 초. 영어로 뭐예요? 세컨. 왜 세컨이야? 두 번 쪼갰잖아. 그 세컨이야. 그게 초 세컨드의 어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쪼갰을 때 더 작은 각, 더 작은 각, 더 작은 각을 말해줘라고 하면 한계가 있잖아. 계속 잘라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뭐 하자? 현대에 와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60분법으로 각을 재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고 좋은 표현이지. 90도 빡, 180도 빡. 됐어? 한 이 정도면 45도. 우리가 너무 직관적이고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학문을 연구하거나 관찰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호도법이다. 각을 재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각을 잴 거냐? 호도잖아.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갖고서 각을 재는 방법이야. 그럼 왜 또 부채꼴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잽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일단 첫 번째.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이요. 수박 아니고요. 부채꼴이 있음. 이때 우리가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중심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앞으로 이 세타를 우리 뭐라고 하자? R분의 L로 정의하자. 비율로 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만한 부채꼴이 있든 얘가 좀 줄어들어서 요만해 조그매지든 이 두 직선이 이루는 반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변함이 없잖아. 맞아? 어차피 커지면 반지름도 커지고 호의 길이도 똑같이 커질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일한 각을 얘기할 수 있음. 그래서 앞으로 각을 잴 때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 호 계속 얘기하네요. 네. 반지름의 호의 길이를 우리가 각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이때 우리가 이 각을 말하잖아. 이 각은 단위가 없어. 자, 길이의 단위는 뭐 밀리미터, 센티미터, 혹은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있잖아. 무게는 킬로그램, 그램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지금 말한 60분법은 1도, 2도 이렇게 단위가 있었지.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왜 단위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알 거야. 초등학교 때 가로가 1cm고 세로가 1cm인 사각형이 있다. 정사각형이 있다. 이거 넓이 몇이야? 1cm 제곱이야. 맞아?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이 단위도 같이 연산하거든. 여러분들 시속 70km라고 하죠. 맞니? 시속 70km라고 하지. 이게 뭐야? 속도의 단위잖아. 맞아? 근데 그걸 왜 시속 70km라고 하냐면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거든. 됐어? 그래서 1시간에 70km 거리를 가는 속도라는 거야. 이게 속도의 개념이니까. 됐음? 그래서 70이라고 말을 안 해. 왜? 시간분의 거리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봤을 거야. 70km per hour. 뭐 한 거야? 시간분의 거리가 70인 거야. 됐음? 이게 속도의 단위거든. 그럼 얘는요? 왜 얘기 안 합니까? 라고 하면 자, 이 길이는 단위가 있을 거야. 이 길이도 단위가 있을 거야. 근데 뭐해? 나눴잖아. 그럼 단위도 뭐가 돼? 약분이 돼. 그래서 얘는 단위가 없음. 무단위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무단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이 세타라는 각을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얘기를 해줘. 정확하게 라디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를 썼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 그래서 우린 라디안이라는 말을 생략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거든. 무슨 뜻이다? 단위를 안 쓰겠다는 거야. 왜?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의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가지고 이때 부채꼴의 중심도 말이 꼬여.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이 부채꼴의 중심 각을 말할 거고 이 각을 새로운 단위 호도법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린 호도법으로 각을 얘기할 거야. 하나 더 이렇게 말하면 좋은 점 일단 첫 번째 60분법에서의 한계였죠. 1도보다 작으면 쪼개야 돼. 그 분보다 작으면 쪼개야 돼. 초보다 작으면 또 쪼개야 돼. 근데 얘는 어차피 계속 길이의 비율 관계잖아. 됐음? 그럼 뭐야? 모든 실수를 다 말할 수 있어. 그래서 호도법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실수화됩니다. 각의 실수화. 실수라는 건 뭐? 모든 수를 다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얘는 연속으로 표현이 가능해. 60분법은 쪼개서 얘기했거든. 근데 얘는 뭐야? 연속으로 모든 수를 다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각을 연속적으로 실수화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뭐냐면 왜 R분의 L이었을까? 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지? 이 R분의 호의 길이 이렇게 쓰면 안 됐을까? 아니면 반지름분의 2L 해서 호의 길이 2배 하면 안 됐을까? 왜 비율이 꼭 R분의 L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설정을 해야 나중에 미분 적분할 때 편하더라고.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야. 그래서 이건 수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나온 각을 재는 단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호도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부채꼴에서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를 우리는 호도법, 새로운 각을 재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문제는 뭐냐? 우리는 지금 60분법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호도법으로 각을 얘기해줘 라고 하면 당연히 어렵거든.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봐봐. 자,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 있다고 치자. 다시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 있음. 이때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그럼 여러분들 이 호의 길이 말할 수 있습니까? 호의 길이 말할 수 있음? 있지.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말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얘를 뭐로 봐? 원으로 보죠, 그냥. 맞아? 그럼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는 몇입니까? 2파이 R이죠. 맞니? 거기에서 우리는 딱 여기 4분원의 호의 길이만 필요하지. 그럼 여기에 뭐 해주면 돼? 360도분의 중심각 90도 해주면 이게 호의 길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됐어 여기까지? 그럼 얘 몇인데? 4분의 1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럼 결론 호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2분의 파이 R이 될 거야. 됐음? 따라와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 중심각 90도라는 건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R분의 L, R분의 2분의 파이 R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될까? 2분의 파이. 됐음? 받아들여? R을 약분하면 되잖아.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 90도라는 각은요. 이제 호도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2분의 파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90도의 2배인 180도는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 파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80도가 중요한 건 세 가지. 첫 번째, 튀김의 온도. 두 번째, 헤어진 여자친구와 너의 이루는 각. 세 번째, 파이. 180도는 파이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주 쓰는 각이 몇 도입니까? 라고 하면 별거 없어. 자, 60도 자주 쓰죠. 60도. 그럼 파이가 180도야. 그럼 60도는 몇일까? 3분의 파이입니다. 됐죠? 그럼 45도는 몇일까? 4분의 파이입니다. 30도는 뭘까요?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30도, 45도, 60도, 90도와 180도는 이렇게 호도법으로 바꿔서 각을 재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 해서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앞으로 너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사인
30도가 누구니? 라고 묻지 않고 사인 6분의 파이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됐음? 됐어요? 같은 뜻이니까. 받아들여? 그럼 우린 뭐라고 말해야 돼? 2분의 1. 참 타임. 이거 사인 30도 몰라요? 그건 알고 있죠? 됐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을 재는 새로운 이야기를 93페이지에서 호도법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93페이지에 보시면 자, 호도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라디안이라고 썼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1라디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1이라고 말하면 너네가 실수일과 헷갈리잖아. 그래서 1라디안. 1이 어떻게 나온 거야? 반지름분의 호의 길을 쟀을 때 1이 나오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게 뭐와 같다? 파이분의 180도와 같다. 그럼 1도는 뭐와 같다? 180분의 파이 라디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요거 90도가 2분의 파이야. 180도는 파이야. 나머지 45도, 30도, 60도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93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있어요. 앞으로 60분법이라는 요 각도 30도, 45도, 60도 이런 걸 안 쓰고 호도법으로 각을 바꿔서 이야기할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근데 외우라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 난 아직도 60분법이 좋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그래서 말했지. 180도는 뭐다? 파이. 그럼 여기다 파이 넣어봐. 몇인데? 파이에다 180 넣어봐. 몇인데? 맞잖아. 180 넣어봐. 몇인데? 됐잖아. 얘는 몇인데? 됐잖아. 됐음? 그래서 바로바로 바꾸는 게 힘든 분들, 아직까지 어색하다 싶은 친구들은 요 파이 자리에 180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60분법으로 몇 도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해서 우리는 계속 얘를 익숙해지도록 연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앞으로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2n파이 플러스 세타. 아까 우리 뭐였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였다고. 뭐로 바뀐 거야? 파이가 180도니까 360도는 몇인데? 2파이잖아. 맞아? 그래서 2파이에 n을 곱한 2n파이 플러스 세타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 일반각 표현이구나 라고 익혀주시면 돼.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60분법으로 바꾸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50도죠. 됐음? 150도입니다. 그럼 내가 아는 건 뭐야? 180도가 파이였다고. 됐음? 그럼 1도는 양변에 180 나누면 되잖아. 180분의 파이가 1도인 거야. 그럼 150도는 여기다 150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 약분. 됐습니까? 6분의 5파이가 1번 답. 됐음? 됐어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마이너스 315도는 뭡니까? 라고 하면 다시 180도가 파입니다. 그럼 1도는 180분의 파이겠지. 그럼 315도는 180분의 315도 파이가 될 겁니다. 315 파이가 될 겁니다. 됐죠? 곱하면 되니까. 그럼 뭐 해주면 돼? 약분하고 정리해서 나오는 값. 4분의 7 파이가 315도. 그럼 마이너스 315도 마이너스 4분의 7 해주시면 되겠네. 됐음? 해서 각을 바꾸는 거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94페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으로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당연히 지금은 낯설고 힘들어요. 그래서 3분의 2파이라는 각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파이가 몇이었다? 180도. 그럼 얘는 몇 도랑 같은 거야? 180 넣어버리면 되죠. 120도를 얘기해 달라는 거였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말하면 돼요? 일반각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얘를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으로 바꾸면
2n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n은 정수. 마찬가지 6분의 13파입니다. 얘는 60분법 바꿀게요. 180도죠? 그럼 몇입니까? 390도가 되겠네. 됐음? 390도는 360도에서 30도 더 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30도랑 같은 동경 아니겠습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2n 파이 플러스 30도는 몇이에요? 6분의 파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만약 나는 얘를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으로 바로 연습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6분의 13파이를요 6분의 1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끊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얘 몇인데? 2파이 360도죠? 그럼 결론은 6분의 파이를 일반각으로 표현해줘. 됐죠? 이렇게도 바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함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음. 자, 다시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을 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앞으로 r분의 l로 표현합니다. 됐음? 이게 호도법의 정의야. 두 번째, 그럼 이때 각이 호도법으로 주어지면 부채꼴 호의 길이는 r 세타하면 되는 거 아님? 됐습니까? 부채꼴에서의 중심각의 크기와 반지름을 곱해주면 그게 부채꼴 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됐어? 그럼 두 번째, 이때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거만 얘기하자. 부채꼴의 호의 넓이 구하기. 자, 봐봐. 우리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아니, 보면 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호의 길이 l이고, 자, 여기를 60분법으로 표현할게. 예를 들면 뭐 45도 이런 식으로 각을 60분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야. 그럼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에서 360도 분의 중심각 하면 됐죠. 맞아? 이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지. 근데 우리가 이 중심각을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바꿔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그때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2 파이 분의 중심각 하면 될 거야. 괜찮아? 2파이가 360도니까 그거 분의 중심각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 파이는 약분되지. 그럼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게 부채꼴의 넓이가 될 거야. 됐음? 2분의 1 r 제곱 세타.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야. 됐음? 근데 하나 더.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인데 이 r 세타가 뭐랑 같냐면 호의 길이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2분의 1 rl이라고 말해도 돼. 됐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2분의 1 rl로 표현하는 이 공식은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을 법해.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로서 부채꼴의 넓이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고, 우리가 지금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 관련된 얘기는 오늘 못 끝냈죠. 그래서 일단 프린트를 좀 드려봅니다. 자, 뒤로 좀 전달해 주시고요. 저기 지원이까지 주시고요. 쉽지 않다고요? 너무하네. 주지 마? 아니야, 줘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 보시면 여기까지 풀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풀 수 있냐면 32번. 32번까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32번까지 풀어 오시고, 그 다음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앞에서 했던 일반각을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도 줄 거야. 똑같이 풀어오시면 돼요. 알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